2019년 7월 현재 최근 일본이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수출 규제를 적용하면서 국내외로 아주 시끌시끌한 상황입니다. 반도체 관련 기업들, 특히 삼성에 비상이 걸렸다는 것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얼마나 급했으면 우리 쟤드래곤께서 친히 일본으로 날아가셨을지. 일단 수출 규제가 적용된 품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고순도 불화수소와 EUV 포토레지스트는 반도체 만들 때 쓰이는 것이고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OLED 디스플레이 만들 때 쓰이는 겁니다. 삼성이 비상이 걸린 이유가 이 세 개가 다 삼성이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이죠. 이 중에서 매스컴을 타면서 처음으로 유명세를 탔던 것은 바로 고순도 불화수소, 일명 에칭가스인데요. 사실 이건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이놈이고 폴리이미드고 둘 다 중요한 문제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놈이 되겠습니다. 자, 이놈이 왜 중요하냐? 아주 가볍고 빠르게 사전 설명 하나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실리콘 판때기로 만듭니다. 고순도로 정제된 동그란 실리콘 판때기를 웨이퍼라고 부르는데 이 웨이퍼에다가 빛을 쏴서 원하는 회로를 그리게 되죠. 그래서 빛으로 그림을 만들어내는 사진 기술과 원리가 같기 때문에 반도체 공정 중 이 공정을 포토리소그래피, 우리말로 편하게 포토 공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포토 공정에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땡짜배기 웨이퍼에다가 그냥 빛만 쏴준다고 회로가 그려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웨이퍼의 면 위에다가 감광액이라는 물질을 발라주고 난 뒤에 빛을 쏴야 회로가 그려지는데 이 때문에 반도체 생산 공정에서 감광액이라는 것은 필수적인 원재료로 취급됩니다. 까지를 사전 설명으로 들으시고요. 자, 원래대로 돌아와서 이때 감광액이라는 것이 바로 영어로 포토레지스트가 되겠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대상 품목에 EUV 포토레지스트가 있다고 했죠? 네, 이게 그겁니다. 다만 앞에 EUV가 추가로 붙었죠. 이 EUV가 뭐냐? Extreme Ultraviolet, 우리말로 극자외선이라고 합니다. 그럼 EUV 포토레지스트라는 것은 극자외선 감광액이라는 뜻인데 말 그대로입니다. 포토 공정이라는 것이 빛을 이용해서 회로를 그리는 공정이라고 했죠. 그 중에서 빛의 종류 중 극자외선대 파장을 사용하는 포토 공정이 있는데 그 극자외선에 맞게 잘 반응하도록 만들어 놓은 감광액이 바로 EUV 포토레지스트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왜 가장 중요하다고 했느냐? 기본적으로 감광액 자체가 특수 고분자 물질인데요. 대중화된 물질도 아닐 뿐더러 레시피도 베일에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 일반 감광액도 그런 상황에서 EUV 감광액은 한술 더 뜹니다. 보통 포토 공정에서 쓰이는 빛의 파장대가 짧아질수록 반도체 공정이 미세해져서 차세대 첨단 반도체를 만들기 적합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극자외선대까지 짧아진 파장을 쓰는 매우 세밀한 포토 공정은 현재 업계 선두를 달리고 있는 삼성을 필두로 업계 최신 기술이고, 이에 대응되는 EUV 감광액 또한 첨단 기술이기 때문에 이쪽 기술 꽉 잡고 있었던 극소수의 일본 기업에서만 공급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요. 쉽게 말해서 일본이 안 준다? 그럼 뭐 게임 끝나는 겁니다. 다른 공급처를 찾으면 그만이었던 불화수소와 폴리이미드와는 달리 이건 좀 문제가 심각했던 것이었죠. 그런데 인생사 세웅지 마라 했나요? 죽으라는 법은 없는지 걱정과는 다르게 굴러가는 상황이 좀 재밌게 됐습니다. 인프리아라는 미국의 스타트업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2007년 오리건 주립대 연구소에서 탄생한 스타트업인데요. 이 인프리아가 가진 기술력이 아주 예술입니다. 기존까지 일본 기업에서 주도하던 EUV 포토레지스트 생산 기술과는 다른 방식으로 자체 개발한 EUV 포토레지스트를 생산해내는데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미세한 초미세 반도체용 포토 공정에까지 대응이 가능할 정도로 고해상력의 감광액을 만들어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당장 순식간에 일본 제품을 전량 대체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다음 세대 반도체로 넘어갈 경우 오히려 일본 기업에서 못 따라올 정도로 이 인프리아가 가진 기술이 압도적인 것이죠. 그 중에서 제일 재밌는 건 이 인프리아라는 스타트업이 몇 년 전부터 삼성전자가 몰래 투자를 해오고 있던 벤처였다는 겁니다. 2014년 삼성 벤처 투자의 주도 아래 인텔을 비롯한 다른 기업들과 470만 달러 규모의 공동 투자 이후에 3년 뒤 다시 한번 2350만 달러 규모의 후속 투자를 주도하며 사실상 삼성이 키우고 있던 기업이었습니다. 삼성이 2017년에 했던 투자의 투자 조건이 양산 제품 개발과 파일럿 생산 시설의 확보였다는 것을 보면 그로부터 2년이 지난 2019년 현재는 양산 스탠바이를 마친 상태일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런 규제가 터질지도 몰랐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지금 몇 년 전부터 선견지명으로 방공호를 준비해둔 삼성, 절대 만만한 기업이 아니라는 걸 이렇게 증명해버립니다. 쥐아쥐아간 요약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2019년 7월 현재 일본 수출 규제, 우리 대법원이 내린 일본 기업에 대한 강제징용 배상 책임 확정 판결에 대해서 일본이 첨단 산업 주요 핵심 물자에 대해 수출 규제 조치를 내린 것을 말합니다. 반도체 공정의 핵심 재료들을 포함해서 다음의 세 가지 품목에 규제를 걸어버렸습니다.
제일 문제였던 건 일본 말고는 공급처가 없었던 미세공정 반도체용 EUV 포토레지스트였는데 알고 보니 삼성은 몇 년 전부터 미리 미국 스타트업 인프리아에 투자하며 차세대 감광액을 준비 중이었던 것이 밝혀졌고 당장에 필요한 물량 공급의 압박은 해결책을 찾아야겠지만 일본의 수출 규제가 장기화될 경우 그래 뭐 니들 맘대로 해라 라며 흥치풍 좀 해주고 완전한 탈일본화를 해버릴 정도로 준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아직 전화위복이라고 말하자기엔 시기상조지만 뭐 섬나라 그분 의도대로 호락호락하게 흘러가는 형국은 절대 아닌 상황이 돼버렸고 여기서 우리가 잘만 헤쳐나간다면 그분은 걷잡을 수 없는 나락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보다 똑똑할 내일 당신을 응원합니다. 데일리 스마트 우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